오늘은 21화. 노가리 오리지널 버전. 이거 되게 딥한데? 그게 또 성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나를 모르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스케줄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나 혼자만의 갔다 시간을 오셔야죠. 가질 거야. 제 남편에게. 안녕하세요. 본격 음악 노가리 까는 방송 넋이라도 스피노프 소울 딜리버리의 노가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 딜리버리의 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훈입니다. 준 세컨 라이프입니다. 신 드럼입니다. 예. 예스. 반갑습니다. 오늘은 21화. 저희가 저번 20화에 이어서 악기 없이 소울 딜리버리의 목소리만 가지고 잼을 하는 노가리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노가리 오리지널 버전. 아, 노가리 오리지널? 오케이. This is 노가리 오리지널. 예.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좀 딥해요,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이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Art. 항상 이 창작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무찌를 수 없는 무언가와 항상 싸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창작의 고뇌와 권태기와 슬럼프에 항상 시달리는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어. 되게 딥한데? 딥하죠? 약간 그 술자리에서 할 법한 그쵸. 그런 한 잔 토픽이네요. 이제 소주 한 잔 까고 시작하는 그런 바이브로 오늘 가볼 거예요. 근데 뭐 가볍게 시작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바빴잖아요. 각자 뭐 하고 지내셨어요? 와, 이삭이 형부터 들어볼까요? 저요? 콘서트 이후에 콘서트 이후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4월이죠? 2주밖에 안 됐네요. 와, 그 2주 안에 한 절반은 지금 4월 말부터 있을 잔나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합주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고 그 외의 시간에는 뭐 이제 노가리 뭐 이제 믹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희 뭐 이제 RSS에서 하는 고정적인 이벤트들 하고 뭐 소울 나이트 나가는 거 준비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 만나서 뭐 비즈니스 하고 그리고 지금 5월 7일 날 제 신드럼과 그 Me41 유닛이라는 그 프로젝트 밴드가 이 싱글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왕 하는 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원래는 제가 그 신드럼 밴드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 신드럼 밴드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모으긴 했지만 제 이름을 붙이는 게 큰 의미가 어쨌든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제 어떤 프로젝트 밴드 이름으로 만들어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브랜딩을 좀 해보고 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신드럼을 빼기에는 또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서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드럼 앤 Me41 유닛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또 서울 드럼 페스티벌에 나가는데 그 제가 그동안 제 개인 소울 딜리버리 활동하느니라 제 개인 어떤 창작물들은 음악 창작물들은 내지는 않고 있어서 할 때가 됐죠. 이거를 안 하고 무대에 서기에는 좀 그 뭐 올해 드럼 뭐 그런 타이틀인데 뭐 제가 음악도 안 내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뭐 작업이야 애들이랑 뭐 작년부터 RSS 하우스 생기고 나서부터는 잼도 많이 해놨고 사실 곡은 많이 해놨는데 이걸 활동을 하기도 이제 개개인들이 다 바쁘고 그 준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션을 많이 하고 멤버들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예. 까먹었어요. 멤버에는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2011년도에 만났으니까 네. 이제 14년이 됐더라고요. 네. 와 그래가지고 지긋지긋한 인연인데 우리 베이스의 누기팍 자주 야, 나오죠. 네, 자주 누기팍. 나오죠. 그리고 기타의 홀라성호, 윤성호, 그리고 또 다른 기타와 뭐 뿅뿅이 FX랑 뭐 슈키슈키 뭐 별거 다 하시는 우리 슬로우 민스테디 슬로우상. 그리고 또 키보드의 하은 나은이.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것들을 또 잡아주고 가고 있는 또 준피는 또 요즘 보커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41 유닛이라는 게 사실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네, 미사일이고 제가 이런 요즘 80년대 막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좀 막 로켓 막 근데 그때가 막 기술이 막 이제 이게 막 그런 발전할 때니까 뭔가 그런 것들 연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예 우리도 좀 이 더 우주적인 미래적인 거를 좀 바라보고 가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지었고 그래서 이번 나올 곡도 그냥 이 사실 로봇으로서 우리가 로봇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악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휴먼인 그러니까 약간 다프트 펑크 음.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올해 뭐 또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시간 되는 대로 소울나이트에도 출연하고 출몰하고 저번에도 한번 소울나이트 때 첫 나왔었고. 소울나이트 때 한번 아주 했죠. 뜨거웠죠.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아주 성공적이었고 확실히 다들 이 똘끼가 너무 충만해서 이거를 저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싶고 왜냐면 그 전까지 활동할 때는 우리가 뭔가 좀 컴프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나설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제한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를 잘 포장해서 잘 이제 저는 내보내고 싶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하는 게 많네요 역시. 또 하는 게 많아요. 바쁘시죠. 맞아요. 하은이는 뭐 같이 바쁠 거고 또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같이 바쁘고 오늘 주제가 권태기 슬럼프인 만큼 저는 이제 디자인에 좀 권태기가 왔다. 디자인과의 좀 소모가 많이 됐다. 또 왜냐면은 이게 소모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나를 위한 뭐 소울 딜리버리는 나를 위한 거니까 이제 해야 돼서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즐겁고 근데 그러니까 나도 좀 간과한 게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다 해준 거야. 이제 그만하려고. 계속 그러니까 아웃풋만 계속 생기니까. 계속 이제 소진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막 해외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뭐 그러니까 전시도 보러 갈 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니까 뭐 잔나비 합주도 있고 소울 딜리버리도 간간히 스케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디자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디자인도 내가 즐거워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또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막 그리고 일이 돼버린 거구나. 그리고 이게 막 언제 시간이 언제든 할 수 있잖아. 막 새벽에 일어나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쉬지를 않는 거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을 좀 안 하는 거 말고 일단 중요한 건 하되 나를 위한 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 음악을 내야 나를 위한 디자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도달을 해가지고 이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됐다. 지금은 마음 먹은 정도? 아니면 뭔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곡은 사실은 막 스케치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걸 어떻게 딱 저는 지금 제 스스로한테 계획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딱 내보는 그 데이터를 저는 수집하고 있거든요. 저만의.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스케줄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와야겠네. 네, 그래서 어디 지금 떠나던가 뭐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라고 선언하던가. 선언하세요. 선언하세요. 나 혼자만의 갔다 시간을 오셔야죠. 가질 거야. 제 남편에게.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남편이 또 있나 보네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만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막 에너지 넘치고 하는 거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소울 딜리버리에서도 하고 있고 잔나비에서도 진짜 에너지 넘치게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건 진짜 제가 맨날 솔란지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멍 때리게 할 수 있는 음악을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인데
이거를 소울이랑 결합해보면 어떨까. 음.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 그래서 좀 뾰족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제 저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번에 저기 나왔던 한방 형님과도 이제 결이 맞다는. 한방이 네. 오빠도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죠. 잘 그래서-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용훈이 뾰족하게 형은? 만드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작업을 지금 제 앨범을 내려고 작업을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또 콘서트가 끝나는 기점으로 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고, 제 앨범이 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생각해요. 계속.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볼륨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현이라는 친구의 앨범을 지금 또 같이 도와서 같이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작업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지원이도 이제 앨범이 나오니까 한번 또 초대하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맞아. 노가리 그래서 초대해면 한번 보면 좋겠다. 좋을 것 같고 음. 또 저기 얼마 전에 저한테는 계속 요즘 그 챗상과 자꾸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 맞아요.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거의 연장선상인데, 이제 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계속 입력어를 어떤 식으로 바꿔서 넣으면 좀 새로운 영감을 주더라고요.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이건 맞아. 이건 좋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곧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스. 제가 이제 그 용훈 형이랑 얘기하면서 이 얘기해도 되죠? 해도 되죠? 그 형이 챗상과 이제 그 GPT 상과 대화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 하고 보여주는데 조금 내려보니까 아오라고 아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말 하기. 아니 근데 GPT한테 나도 욕 가끔 하거든. 아이씨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는 하게 돼. 그렇게. 맞아. 근데 갑자기 뚱딴지가 하는 소리를 갑자기 하는 거야. 형이 그 전에 상품의 정보를 원하는 거야라고 보냈어. 근데 이제 뭔가 다른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형이 빡쳐가지고 화나가지고 아오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얘가 그걸 못 알아듣고 그대로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오를 못 아오를 못 알아들어서 아 이렇게 상품의 정보를 이게 영어로 들어가니까.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네. 그러니까 욕을 해야 되는 욕해야 욕을 돼. 해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대화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아무튼 용훈 형도 요즘 활발하게 이제 지내고 계시고 그럼 And 중이 you. 저는 저도 너무 바쁘긴 한데 준님도 바쁘잖아. 일단은 저는 저도 그 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호원대학교 가서 맞아. 이번 우리 학기부터 네, 출근하시는 학교 나가고 거죠? 축하드립니다. 서울 딜리버리에는 다 교수님이 2명이나 있어요. 웰컴 투 월. 이제 이삭이 형이 맨날 이제 골골 절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리기만 하다가 이제 저도 비슷한 하셔야죠. 이제 네. 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여행하는 느낌으로 매주 군산을 가고 있고 공기 좋죠?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와. 저도 이제 그 제 본업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본업이 된 이제 믹스를 그 전에 이제 소울 딜리버리 활동하면서 밀린 것들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좀 해결을 해놨고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사실은 소울 딜리버리 하기 직전까지는 앨범을 이제 구상해서 내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소울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곡 중에 거의 한 4-5곡 정도는 소울 딜리버리에 갖다 쓴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앨범이 이제 안 나오고 그다음 소울 딜리버리에 좀 더 치중을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올해나 내년쯤에는 개인 앨범을 좀 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에 했던 곡들과 지금 새로 몇 곡 더 해가지고 묶어서 앨범을 짜고 있고 저도 지금 거의 한 10곡, 11곡 정도가 나와 있어서 와 많다. 네, 그래서 한 3-4곡 정도 추가해서 제가 지금 서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앨범 발매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 겸해서 지금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큐 형하고 네, 저희가 이제 뭐 부부죠? 부부. 등산 모임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같이 팀을 좀 하려고 오. 뭐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형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이제 매번 이제 미뤄지다가 이제 하자고 선언한 건가?
그쵸. 그러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는 늦었다. 이제 늦을 대로 늦었으니까 이제 작업실도 지금 같이 옮기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하는 김에 서로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쉼이 필요한 상태였어서 그럼 우리가 좀 자연을 좀 이제 맞닿으면서 좀 그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서로 대화도 좀 하고 앞으로 계획도 좀 짜보고. 그래서 큐 형도 사실은 원래 앨범 안 내려고 했는데 우리랑 이제 맞아요? 네, 우리랑 이제 또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6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네요. 와 6월에 나와요. 와. 아, 대박. 원래는 제가 이제 대박이다. 하도 뭐라 해가지고 지금 한 8곡 규모에서 4곡 정도로 줄였어요. 줄였어요? 아 다행이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EP도 좋아요. 무조건 막 꽉꽉 채워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래. 왜냐면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종교를 누가 내? 우리만 내지. 그러니까 이게 주변 다 내니까 다 정규로 낸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막 꾸역꾸역 정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면은 싱글로 계속 팍팍팍팍팍 치는 것도 저는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꼭 정규 내야 뭐 아티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 형은 그게 100% 확실하고 지금 이제 자기가 짠 그 판에 결국 못 이겨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남들한테 이제 정신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거지. 스불제. 아무튼 그런 것들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또 프로듀싱을 원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프로듀서로서의 또 여러 가지 그 작업 친구들과 또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제가 참여한 곡들이 또 나올 것들이 계속 예정돼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일 것 같습니다. 홍보 좀 열심히 해주세요. 저는 뭐 제가 그것들을 사실은 제 거는 또 아니니까 그 제 거보다 더 많이 홍보하기는 아니 그분들의 몫이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홍보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면에 내세워서 제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큰 그 프로젝트들은 알아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뭔가 미리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들도 맞아, 있고 맞아.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들은 이제 제가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4명 모두 이제 각자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 근황 얘기한다고 20분 떠들었거든요. 우와. 근데 우리가 4명이라서 어쩔 수 5분씩만 떠들어도 네. 20분이 맞아. 지나가요. 그래서 다들 짧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래서 콘서트가 늦어진 거네. 그렇지. 그리고 뭐 게스트들 한 명씩 홍보 가세요. 뭐 발매 계획 얘기해 가세요. 뭐 활동 얘기해 가세요. 이러니까 한마디 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네 우리가. 그럼 멘트. 빨리 넘어가 볼게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제 다들 각자 뭔가 각자만의 뭐 음악도 준비하고 계시고 활동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창작이라는 게 항상 이게 그냥 빠르게 막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지 뭐 잘 안 나올 때가 있는지 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뭔가 이걸 극복하는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은이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저도 생각하는 게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인풋 7, 아웃풋 3 정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은 좀 되게 이상적으로 그걸 가져갈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좀 뭐 왜? 죄송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혹시 그 비율도 GPT가 정해줬나요? 그거는 이제 GPT가 얘기하다가 도출된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의 오랫동안 고민. 그래서 근데 그 인풋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죠. 뭐 다르죠. 어떤 다른 예술을 봄으로써 혹은 누군가는 쉼으로써 근데 그건 시기마다 또 어떤 방법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만의 어떤 그런 인풋하는 시간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인풋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고민도 해야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팀 할 때는 그래도 멤버들이 다 이제 서로 각자 도와주니까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뭐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도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나는 멤버들을 믿으니까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스스로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제 뭔가 내 거 얘기하는데도 내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고갈이 또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맞나 맨날 생각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이게 맞나?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아이디어 중에 소울 딜리버리에 적용시키는 것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성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할 때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이겨내려고. 피하고 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맞아요. 정면 돌파식으로 이제 가는 스타일이시군요. 맞아요. 하은이는요? 저는 최근에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 4살 때 제 오빠 런던에서 학교 다닐 때 웨스트민스트 거기 가서 녹음했었던 제가 그 싱글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너무 고독하다. 이 앨범을 만들고 뭔가 예술가로서 진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러니까 그때 내 입장 사람들이 별로 이런 음악에 관심 없는데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할까? 근데 너무 고독한 거야 그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곡 제목도 그랬잖아요. 곡 제목이 막 디프레션 그 노래. 오 시리어스한데?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나의 그 고독함을 발견해서 쓴 곡이거든. 그때 싱글들이. 근데 그때는 그래서 또 지금은 지나고 보면은 근데 고독함이 필요한 것 같아 예술가들한테. 무조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독함이 없고 싶어 하겠지만 뭐 요즘 만난 친구들 보면 막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막 하는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뭔가 이 개개인의 고독함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뭔가 나만의 생각들이라던가 내가 느끼는 것들이라는 게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풋 아웃풋도 분명히 중요한데 인풋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근데 남의 그 결과물에 다른 작가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환기미술관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김한기 씨가 그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린 그림들이 전체 있으니까 그걸 다 보는데 그냥 그 색깔만 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의 고독함이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낸 거잖아. 근데 누군가가 봤을 때 그냥 노란색으로 뭔가를 칠한 게 희망에 차서 뭔가 그렸겠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고독함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저는 영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실제로 김한기 씨가 작업할 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되게 고독한 방법이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노가다예요. 노가다로 하는 거예요. 노가다예요. 네. 그림이. 혼자서. 그러니까 그 노가다를 하면서 계속 자아실현하는 거야. 그니까. 그때 든 생각들을 이제 다 비워내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점 찍으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는 그 사람의 그 고독함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그건 같은 게 우리가 예술을 할 때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놓고 봤을 때는 나는 이거를 다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치. 사실은 관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 다른 걸 느낄 수도 있죠. 음악이든 뭐 이제 이게 그림이든 뭐 설치든 뭔가가 어떤 형태로 이제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그 안에 그 담겨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심지어 작업할 때 모르던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이제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그냥 그 그림을 딱 보거나 뭔가 어떤 거를 딱 보자마자 그걸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거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이제 다음 얘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나다운 거를 찾아가느냐 이 창작적인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치.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혹시 뭐 이사경 같은 경우나 이제 우리가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 때 이게 온전히 나다운 것인가? 왜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인풋도 많기도 하고
또는 이 전체적인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의도한 거랑 조금 더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또 뭐 그런 것까지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보통 작업에 임하시고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저는 나다운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음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좀 종합적인 것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벤트를 만드는 거라든지 어떤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즘 저도 생각하는 게 이 리듬 소망 사랑이라는 브랜드가 그냥 내 자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든 그게 나다운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연스럽지 않게 어떤 좀 인위적으로 뭔가 그 안에 어떤 조각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거기서 균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랬던 적이 혹시 있나요? 그랬던 적이 신드럼 1집 낼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 자체를 담으려고 했던 앨범이었어서 그냥 그게 왜냐면 저였다는 거를 알고 있어 그때는 발견을 한 거라서 그냥 그 부자연스러운 그런 뭔가 나답지 못한 어떤 나를 모르는 거죠. 그때는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내가 아예 내가 나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코로나 시기 때 아무 일도 없으면서 그때 이제 시간이 생기면서 네. 자아성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좀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트웍도 보면은 트루먼 쇼에서 이제 마지막 계단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내가 살아왔던 이 우리나라 사회가 정답 사회고 그다음에 이 원이 어쨌든 360으로 봤을 때 우리의 한국의 사회는 일자로 두고 그거를 1부터 360등까지 세우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고 이걸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들이 360도 그러니까 각자의 방향대로 뻗어 나가야 이게 미래가 있다고 계속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저도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저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앨범을 지나면서 이제 뭐 소울 딜리버리도 만나고 막 이렇게 쭉 왔지만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걸 오히려 연습하고 있고 그래서 이 흐름에 맡겼을 때 지금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는 다 이유가 있고 그거를 제가 탑승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제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그거에 이제 딱 서핑하듯이 딱 올라타서 이제 쭉 가려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다 젖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도 뭐 그런 것도 다 그냥 나다운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담기고 내가 어떻게 보여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외부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늘 하니까 저는 나다운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곡의 주제가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곡이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아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 서핑이라는 내용. 오. 어쨌거나 그런 흐름에 이제 휩쓸려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올라타서 즐기자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놀랍게도 저도 그렇게 우리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역시 우리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구나. 나도 지금 그런 생각하면서 듣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뭐 학생들 가르치거나 할 때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작가님은 예를 들어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요즘 그 보기에?
저는 동의해요. 그쵸. 네, 사람들이 저도, 네. 그냥 근데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근데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아예 후진국이 선진국까지 갈 수 있었던 그쵸. 어떤 원동력이 됐죠.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계속 잘해야만 했고 계속 그 어떤 내가 잘해야지만 된다는 그걸 계속 우리가 압박을 받았죠.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요즘 시대로 가면 더 어떻게 보면 애들은 더 개선이 돼야 된다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그래서 이게 더 악순환인 것 같은 게 이게 점점 그렇게 물려가지는 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그 학교 대학생들 가르치다 네. 보면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이게 그쵸.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스스로를 좀 의심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를 가르치던 교수님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은 나도 이 친구들을 뭔가 그런, 나중에는 우리처럼 뭔가 이런 바른 생각을 갖고 좋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의 시대는 이 친구들한테 맡겨야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방면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어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솔직한 솔직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매사를 대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술인이기 때문에 저는 예술로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고 생각해서 개인 앨범을 준비하는 거나 뭔가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것들이 다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걸로 풀어내는 거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나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또는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냈어라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워. 학생들 만나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것 중 1위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일단 그 학생들과 그래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식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어떤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도 뭘 느끼는 거에 대해서 가지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좋아하는 게 왜 없을까? 좋아하는 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은 이유를 당연히 모르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성장을 하는 악기 실력이 느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어떤 거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고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나한테 좋은지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그거 일단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일단 그 기능적인 거 해라는 이제 교육을 받아오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느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대신에 만약에 좀 그런 예술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거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좀 괜찮다. 근데 극소수.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뭔가 제가 잘하면서 내가 어떤 작품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걸 더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나는 여기서 어떤 용기를 얻었어. 뭐 이게는 이래서 좋았어. 뭐 이런 거. 나는 뭐 이 사람의 그 작품을 통해서 대리 경험을 한 건데 그게 나한테 이런 감정이었어. 이런 걸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뭔가 어떻게 뭐 해라가 아니라 나는 이래서 이런 게 좋았어라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 못 봤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나는 이랬어라고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우리가 그냥 뭔가 막연하게 잘하는 거가 되게 이제 그런 걸 추종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다 뭔가 좋아하는 것들과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것들에 우리가 목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좀 포기하게 된 와, 그런 근데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있었는데 그 세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 나는 이걸 저는 반대로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선택한 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를 이제 세상에 뭔가 내놓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난 많았어. 근데 저는 그거랑 뭐 지금 시대랑 비슷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섣불리 뭔가 하지 못하는 시대도 맞고 내가 섣불리 해도 그게 내가 잘하는 거다 아니면 잘 되는 거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 근데 뭐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뭐 가끔 뭐 인스타로 뭐 이런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뭐 신디사이저 음색은 어떻게 찾나요? 뭐 이런 거를 질문을 받았을 때 결국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짜 조그만 부분 하나라도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 따라해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저는 카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오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지도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더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얻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면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얕게 가는 거야. 거기서 끝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 음악들도 있잖아요. 있지 우리가.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시기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뭐 막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테크노 음악을 왜 들어? 나는 그게 무슨 매력인지 맞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냥 시끄럽다 생각하고 메탈 음악 이런 것도 시끄럽다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 그게 왜 좋은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왜 그게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어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에너지로 듣는 음악이 있고 어떤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감정으로 듣는 음악이 있고 어떤 음악은 질감으로 듣는 음악이 있고 어떤 음악들은 가사를 듣는 음악들이 있고 어떤 음악들은 뭐 화성, 멜로디 이런 걸 듣는 잘하는 걸 듣는 음악도 있고. 그쵸. 어떤 음악들은 차력쇼? 그냥 그 그루브 자체를 그냥 듣는 음악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게 다 매력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다른 장르인 건데 근데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은 교육에서는 이것만 좋은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주입이 되어 있던 상태였으니까 그런 거를 안 하면 뭔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이거는 너무 지금까지 배워온 음악들이나 들어온 음악들이나 이런 거 예술 이런 거는 너무 진부한데 다른 거는 매력을 못 느끼겠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뭔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다른 것들의 매력을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로 한 번씩 이렇게 쭉 빠졌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거나 그런 것들의 매력을 좀 알려주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거기 한번 깊게 빠져들었다가 다시 나오면은 그제서야 뭔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치. 근데 이게 뭐 사실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공부하거나 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가 맞다, 이제 틀리다를 정해놓고 이제 사는 사회에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는 맞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틀린 건가? 이렇게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용기가 그걸 막 섣불리 이렇게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저게 좋아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냥 음악으로도 말로써도 계속 꾸준히 행동으로써도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친구들한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내가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그냥 봐봐라 라고 우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치. 사실 저희도 얼마 안 살았지만 저희도 뭔가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좋아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지. 우리가 뭐 소울을 진짜 막 하겠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꼭 그걸 골라서 그거를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나 안 하는 친구들이나 다 똑같은 게, 내가 음악을 지금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10년 뒤에 내가 음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마음가짐을 저는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지금은 음악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못해도 다른 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플렉서블한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 좀 더 열린 어떤 마음. 그냥 이거 하면은 이것만 해야 돼. 근데 그것만 했을 때 안 되면은 이제 왜 안 되지 거기에 또 함몰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물론 그렇고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거 시도해보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지는 이유가, 이거를 잘못했을 때 나한테 뭔가 망할 것 닥치는, 같고. 네, 그런 결과가 두려워서이기 때문일 텐데, 근데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쵸.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덜 떨쳐내고 뭔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망한다고 누가 어디서 들었는데 안 망한대. 그건 망하는 게 아니래. 성장이죠. 그래서 뭔가 두려움. 그래서 사실 저희도 소울 딜리버리 외에 저희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것들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명이라고 느끼거든요. 지금 이때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더 파고들어서 이것들을 자기 목소리로 내야지만 이 다음 친구들이 아니면 뭐 앞서 나간 뭐 진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이걸 보고 용기를 얻는다면 저는 이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뭔가 실패할 것 같으면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 저희가 용기 불어 넣어드릴게요. 진짜. 우린 맨날 실패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다 됐죠. 그러니까요. 실패 전문가. 네, 용기 불어 넣어드릴 테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나이스. Yes.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음악이어서 좀 다행이다 싶었던 순간이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면? 저는 뭐 지금도 이 순간도 음악으로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제가 음악으로 뭔가 또 극복도 하고 더 행복감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든 거를 다 느끼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쵸.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환이죠, 순환. 예, 저는 뭐 음악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연주할 때 음악 할 때 그런 생각 계속 하죠. 왜냐면은 계속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하게 되지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제죠. 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펀치라인이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힙합으로 가시죠. 문제라고 힙합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 그래서 뭔가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이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이 뭔가 표현함에도 답답함이 있고, 근데 그렇지만 음악을 할 때만큼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는 또 제 자유로운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제 삶의 공간을 많이 얻고, 그러니까 소울 딜리버리 연주할 때 특히 해방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좀, 왜냐면은 어떤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순간에 몰입해서 가면 되니까 그만한 명상이 없죠. 그래서 그치.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요가나 명상 이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좀 이 내 몸 안에 있는 호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그걸 좀 바라보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제 연주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울 딜리버리 연주할 때도 몰입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저는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항상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어도
그런 음악을 할 때만큼은 제가 해방감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각자 저 사람이 음악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은지 오. 한번 끝내볼까요? 오,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사경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 명씩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끼리 한번 떠들어 봅시다. 아니면 형이 얘기해도 괜찮고. 내가? 만약에 음악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은 맞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어떤 기업체? 나는 기업도 기업인데 어. 나는 형이 군대 이런 데 가 있을 것 같아. 군대에서 어떤 거? 오히려 아, 그러니까 이 편하긴 모든 하겠다. 걸 다 이제 내려놓고 그냥 군대도 잘 어울리는데. 덧닦는 심정으로? 지금 옷도 이렇게 입었어. 밀리터리? 이거 신으면 되겠다. 딱. 약간 군대에서 좀 높은 사람? 장교? 야망이 또 있으셔. 장교?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군대를 한번 뒤엎는 거지. 개혁가? 그것도 말 된다. 개혁 잘해야 영창이가 돼요. 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지만 아 영창을 가더라도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을 해야죠. 계엄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와우. 아우 오케이. 그다음에 용훈이 형은 뭐 하고 있을 것 영호 같아요? 오빠? 나는 어렸을 때 요리사도 해본 적 있어. 오, 잘 어울려. 아주 어릴 때. 상상했어 지금. 그 맛있는 거를 내가 해먹고 싶다는 그 작은 그냥 동기가 시작이었어. 일본에 유학 갈 것 같아. 일본 어, 스타일도 약간 좋죠. 최강록 스타일이야. 약간 가이세키 스타일로 좀 공부해서 그것도 말 되죠. 어디 이제 막 진짜 허름한 노포 같은데 이제 그 오. 뭔가 스시 이렇게 진짜 각도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썰고 밥알 개수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어울려. 어. 준이 오빠. 나는 근데 용훈이 형이 오히려 그러니까 연구원 같은 거 좀 했을 것 같기도 해. 뭔가 연구원? 이제 그 화학 실험실 이런 데 가서 막 화학. 맨날 뭐 폭탄 터져가지고 머리 이렇게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아니면 AI 연구원 됐을 수도 있지. AI 지금 연구원, GPT랑 친해지고 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 아날로그 쪽을 연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의 친구 중에 그 곤충 쪽 아. 얘기하는 친구 그런 게 잘 어울려요. 막 그러니까. 곤충 형은 막 사실 뭔가 개체들 수집가, 다 수집가. 파고 막 뭘 해도 그거 하나 이제 약간 오타쿠처럼 깊게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 컬렉터로 콜렉터. 가시죠. 하은이는요? 전 뭐 같았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아 근데 나는 음악을 안 했으면은 디자인과를 갔을 것 같아. 학교를. 근데 디자인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거 아 모르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음악을 하는 게 내 꿈이었어가지고. 스포츠 선수. 아, 오. 운동선수도 말 저 된다. 운동선수도 꿈이었어요. 어떤 거? 종목? 제가 원래 리듬 체조를 했었거든요. 오. 초6까지. 리듬이 있었네. 거기도. 그때부터 시작이네. 리듬 소망 사랑의 이 근데 엄마가 그리고 수영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어. 수영을 했는데 엄마 아빠 그러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포기하는데 나만 끝까지 가더래. 그래서 아 쟤는 뭘 해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수영이랑 피아노랑 리듬 체조를 하고 있었어. 와 리듬 체조. 왜냐면 우리 아빠가 학원을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고학년 되니까 엄마가 너 다 보낼 수가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 근데 내가 피아노를 선택한 거야. 어. 근데 그때 끝까지 고민하던 게 리듬 체조였는데 어쨌든 국가대표를 하려면은 돈이 좀 들어요. 소년제가 될 뻔했구나. 네, 제가 소년제가 될 뻔했는데. 재미는 있었어? 저 좋아했죠. 어. 막 리본 막 하는 거. 좀 빡세 보이더라고 리듬 체조 같은 것도. 그리고 리듬 체조가 키도 적당히 커야 되고 아 맞아. 약간 근육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이 해서 다리가 좀 두꺼워졌잖아요. 강화된 거죠. 강화됐잖아요. 좋은 거죠. 하은이가 그 이사경이랑 같이 군대에 있을 것 같아. 괜찮은데? 그죠? 여군 장교 이런 걸로. 너는 지금 머릿속에 뭘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파병 나와가지고 바주카 들고 막 쏴다니고 아 근데 대전차포 이런 거 써. 그 나도 뭔가 이런 시스템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나도 군대는 한번 도전해봤을 것 같아. 여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거를 나중에 앨범 낼 때 써먹자. 컨셉으로. 그 컨셉 포토 찍을까? 바주카 이렇게 들고 있어. 야 멋있는데? 그런 걸로 가보는 거야. 너는 후라이팬 들고? 다음 뮤비에 준이는? 써먹는 거. 저요? 준이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지. 오빠 엘리트니까. 저는 이제 엘리트 아니에요 저는. 엘리트잖아요. 엔지니어죠. 여기서. 엔지니어?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준이는 이미 다 하고 있긴 있어. 하다. 이것저것. 맞아 저는 하고 싶은 엔지니어도 거 다 하고 하면서 있어. 살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운동 열심히 했었거든요. 뭐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었고.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그리고 스키 되게 열심히 탔었고, 그다음에 수영도 저도 했었고, 그다음에 축구 열심히 했었고, 팀에서 계속 뛰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프기 전까지는 아, 계속 운동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고민했던 게 운동선수 할지 음악가를 할지를 계속 마지막까지 놓고 했었는데, 근데 그 운동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몸이 타고나야 돼, 어쨌든. 그걸 타고 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즐겨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거 하면서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막 도파민 막 나오고 막 그런 그 때가 있었는데 아프고 나서 몸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건 나 취미로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케이팅 선수 잘 어울려. 음. 그 뭔가 지금 머리도 잘 어울려. 그 딱 이렇게 썼다가 착 벗었을 때 사람들이 찰랑. 멋있어 거리면서 인기 그분 스케이팅 누구지? 나무로. 유명했던 그 누구? 분홍색 머리 곽윤기? 그분 이미지가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런가 결이 보인다. 약간 그런 그런 스타일로. 것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 공학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만드는 거나 아니면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한 동력을 개발하려고 막 여기저기 탐험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특허 내는 사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기술 발명가 만들어서.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계 이런 거 너무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막 로봇 이런 거 그 학교 가면 방과후 수업 때 막 로봇 뭐 그거 항상 로봇 학자 괜찮다. 로봇 그거 학자. 그거 했으면 지금 성공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신이상 로봇 만들고 이제 중형 로봇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소울나이트 그냥 자동 사냥 돌리고 좋죠, 좋죠. 그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나이스. 재밌네요. 다음 뮤비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재밌겠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꿈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그 마음속에 꿈이 다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찾는 시간이 저희 노가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은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저희가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 22화 때 다시 돌아올게요. 굿바이. 피스야. 바이.